1943년 6월 8일 낮 12시 15분경에 위 사진에서 보시는 일본 전함 무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무츠가 폭발 침몰한 지점은 히로시마 남쪽 하시라지마 일본 해군 정박지 근처였고, 이 사고로 무츠에 탑승하고 있던 총원 1474명 중 353명만 구조되고 1121명이 사망했습니다. 가만히 잘 정박해 있던 전함이 갑자기 폭발을 일으킨 후 침몰해서 일본 해군은 무츠의 침몰 원인을 미군 잠수함이 잠입해서 어뢰를 무츠에 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잠수함이 일본 본토에 근접해서 하시라지마 정박지까지 오려면 모든 경계망을 뚫고 그야말로 일본 열도 깊숙한 곳까지 진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일본으로서는 전함 한 척의 침몰보다 더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신속하게 침몰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무츠의 생존자들은 폭발 당시 1km 정도 서쪽에 정박하고 있던 전함 후소에 많이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무츠 승조원으로서 후소에 구조되었던 어느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사령부에서 온 참모로 보이는 중좌 한 명이 후소에 탑승해서 무츠 생존자들에게 상갑판에 모이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나눠주면서 무츠 폭발 당시에 함의 어느 쪽에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어떻게 살아났는지 등 사항들을 자세히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 생존자 수병은 무츠의 침몰 원인은 자연 폭발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생존자들로부터 제출된 당시 상황들이 곧 취합되었습니다. 무츠의 생존자들 중 다수가 후방 3번과 4번 포탑에서 이상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고, 따라서 포탑 아래의 탄약고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폭발 이전 시점에서 무츠로 다가오는 어뢰 항적을 본 승조원들도 한 명도 없었고, 어뢰 맞았다면 어뢰가 함체에 맞는 충격음 이후에 폭발음이 들려야 하는데, 이런 충격음 혹은 어뢰로 인한 물기둥을 보았다는 승조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츠의 침몰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는 사이 일본 해군은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처음 취한 조치는 무츠의 침몰 소식을 극비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무츠의 침몰 장소에 가까이 있던 일본 군함들은 전함 후소와 나가토 이외에 구축함 타마나미와 와카츠키, 그리고 경순양함 다츠다 등이 있었는데, 이 함들의 승조원들은 이미 무츠의 폭침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은 이 함들의 승조원들의 상륙을 일체 금지하고 무츠에 대한 함구령도 내렸습니다. 또한 당시 이 지역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사고를 확실히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없었지만, 폭발음은 크게 들렸던 관계로 무슨 일인지 의심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었고, 만약 폭침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 없이 체포 후 구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을 위해 육군 헌병대의 협조를 구했고, 혹시라도 관련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지역 일반인들의 우편 발송도 금지했습니다. 또한 하시라지마와 무츠 침몰 장소 근해에 여러 섬들이 있었는데, 이 섬들 연안에 약 2개 중대 450명의 병력으로 여러 그룹을 파견해 침몰한 무츠에서 밀려온 사체나 부유물 등을 주민들보다 먼저 수거,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사한 무츠 승조원들의 사체도 떠오르기 시작했고, 시신들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일본 해군은 무인도였던 하시라지마 남쪽 츠즈키시마에 화장장과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시신들을 바로바로 화장했습니다. 또한 무츠의 생존자들은 전함 후소와 나가토에 거의 감금 상태로 있다시피 했고, 각 함의 승조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쿠레의 해군병원으로 구축함을 통해 이송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상자들도 격리병동에 수용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수의 무츠 생존자들이 건강을 회복함과 동시에 전출되었습니다. 일본 해군 수뇌부는 무츠의 폭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사고 당일 신속히 구성하고, 이를 무츠의 영문 표기 맨 앞 글자를 따서 M 사문위원회라고 칭했습니다. 폭침 원인에 대해 수병들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군의 어뢰 공격은 아닌 것 같고, 전함 등에 탑재하는 대공포탄인 삼식탄의 자연 발화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가미 해군 공창에서 삼식탄의 발화로 십수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설명이 맞다면 일본의 주력 전함은 거의 다 삼식탄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했고, 잘못하면 무츠 같은 참사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 해군성에서 해군 대신에게 바로 보고해 전 함정에서 삼식탄을 바로 육지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삼식탄의 생산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증언을 볼 때 무츠에서 나온 연기가 삼식탄 발화 시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삼식탄으로 무츠의 사고를 재현해 본 결과 삼식탄 자연 발화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일본 해군 잠수원들이 침몰한 무츠에서 시신 인양 등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 M사문위원회는 계속 무츠의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시 군사참의관이었던 시오자와 고이치 해군대장이 위원장이었고, 특히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의 설계 주임이었던 마키노 시게루 기술대좌가 참가했습니다. 사문위원회는 여기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연 발화이건 아니건 장약이 발화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이런 통은 여러 개가 있고 항상 뚜껑을 닫아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폭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함이 두동강 날 정도로 폭발이 일어나려면 여러 개가 동시에 터져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뚜껑이 전부 열려있는 상황 이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화약고 관리 규칙을 누군가가 일부러 어기고 전부 열어놓았다는 말이었고, 무츠가 적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일본 군인에 의해 자폭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 해군에서 아군에 의해 자폭된 군함들이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먼저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 함대의 기함이었던 미카사. 1912년 10월 3일에 화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수를 주입하고 침몰을 면했는데, 화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수병의 소행이었고 이 수병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카사와 함께 러일 전쟁에서 활약했던 전함 니신. 1912년 11월 18일 후미 포탑에서 폭발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1913년에 예비역 2등 병조가 자기가 화약고를 폭발시켰다고 자백하고 사형당합니다. 이 병조는 어떤 일로 함장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자 이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취역한 순양전함 츠쿠바. 1917년 1월 14일에 폭발 침몰해서 125명이 사망하고 27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때 사문위원회는 자연발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인위적인 사고라고 결론지었고, 유력한 용의자는 사고 당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있던 2등 수병이었는데, 이 수병은 행방불명되었고 사건의 진상은 결국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일본 해군에서 불만을 가진 수병에 의한 자폭 사고는 이렇게 역사상 전례들이 있었고, M사문위원회가 무츠 폭침 사고를 아군에 의한 소행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M사문위원회는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용의자의 이름은 생존자들이 알고 있으나 어느 기록에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1943년에 들어서면서 함내에서 시계, 돈 등의 도난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바로 이 2등 병조가 야간 순찰을 돌 때와 많이 겹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수병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손목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차고 있던 시계가 없어졌고 위병 5장 완장을 찬 사람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당시 그 구역에 있었던 위병 5장이 바로 이 2등 병조였다고 합니다. 이 2등 병조는 키가 크고 외모도 훌륭한 데다가 사교성도 좋아서 이 사람을 아는 동료들은 그가 절도 용의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2등 병조의 돈 씀씀이가 헤퍼진 것을 의심하던 선임 위병 5장이 직접 불러 대화하면서 함내 도난 사건을 넌지시 화제로 꺼냈으나 표정 등에서 이상한 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난 사건은 결국 무츠의 부장 오노 고로 대좌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오노 부장은 위병사령 나카무라 켄이치 대위에게 사건 조사를 명령합니다. 나카무라 대위는 이 2등 병조를 직접 신문했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를 들은 오노 부장은 제1함대 사령부 법무대좌에게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승낙받습니다. 제1함대 법무대좌는 6월 9일 무츠에 탑승해 용의자를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날인 6월 8일 무츠는 폭발, 침몰하고 맙니다. 이 사건 의뢰와 관련해 제1함대 사령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무츠 장교들은 폭발 사고 전 무츠를 떠나 사령부로 향했고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용의자인 2등 병조는 폭발이 일어난 위치와 가까운 3번 포탑원이었고, 당일 탄약고로 들어갈 때 열쇠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합니다. 사문위원회는 자신의 절도 행위가 들켰다고 생각한 용의자가 탄약고에서 자폭했다고 추정했고, 침몰한 무츠의 선체에서 잠수원들이 이 병조의 시신을 수색한 결과 시신이 원래 그가 있어야 할 선실에 없는 것을 발견해
혐의가 더 짙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전부 증언에 의한 것이고 위원회 공식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1121명의 사망자가 동료에 의해 나온 것이라는 것이 공표되면 일본군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대내외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기록을 스스로 봉인하고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정황 증거만 있고 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설이 지금까지 무츠의 침몰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일본군이 1년 전에 사고 해역에 떨어뜨린 폭뢰가 작동되어 터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에 앙심을 품은 수병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설도 있고 어느 서양학자는 사고로 화재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혹 행위설과 관련해서 이미 자주 일어난 절도 사건 소문이 함내에 빨리 퍼졌을 것이고 용의자가 장교들한테 불려다닌다는 소문도 승조원들 사이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료나 상관들로부터의 따돌림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무츠가 침몰하게 되었는지 현재도 100%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해군은 사건 은폐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편지를 써도 답장을 못 받고 있는 유족으로부터 해군에 문의가 빗발쳤고 9개월 후인 1944년 3월에야 유족들에게 작전 중 서방 해상에서 순직이라고 통보됩니다. 하지만 무츠는 해군에서는 그보다 훨씬 앞선 1943년 9월 제적되었습니다. 무츠가 침몰한 해역은 수심이 얕은 관계로 일본 해군은 무츠를 인양해서 수리 후 다시 사용할 생각도 했던 모양인데 선체의 손상이 심해서 이 계획은 좌절됩니다. 그리고 1944년 7월 연료 사정이 극히 악화된 일본 해군은 침몰한 무츠에서 약 600톤의 중유를 건져 올려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후에 무츠의 잔해를 인양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 사진은 일본 야마구치 현에 있는 무츠 기념관에 소장 중인 무츠의 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은 구 해군병 학교에 전시 중인 무츠의 4번 포탑인데 바다에서 건진 것은 아니고 1930년대에 개장을 거칠 때 제거된 것입니다.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인양 작업이 75% 정도 진행되었는데 로우 백그라운드 스틸이라고 해서 1940에서 50년대에 터진 원자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철을 무츠에서 건져내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츠의 침몰은 황당하기도 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쉽게 찾아보기 힘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943년 6월 8일에 일어난 일본 전함 무츠의 폭침 사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